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오늘도 기관이 홀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정수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두 개 번호죠.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접수 부탁드릴게요. 또 실전매매 정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 의상색과 똑같은 어플리케이션 있으시죠? 들어오셔서요. 실전매매 정수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서울경제TV 현재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댓글창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이쪽 채널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실전매매 정수 시즌2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이죠. 상장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떠들썩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제약주의 흐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 SK바이오팜이 드디어 상장을 했는데요. 아침서부터 그냥 상한가를 가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살 수가 없죠. 거의 물량들을 못 샀을 텐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거 이제 흔들리면 사야 되는지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공개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 아실 거고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영화에서 주유소 습격 사건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서 유호성이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대사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테마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자전거 테마, 그러니까 전동기 그쪽 테마주들 가끔 막 강하게 움직였다가 남북경협주 막 움직였다가 히토류 관련주 움직였다가 최근에서는 화장품도 강하게 움직였다가 근데 다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다 빠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슈가 되는 종목들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건 좋은데 추격 매수하면 항상 물립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더라도 주도주 섹터,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제약주 이슈가 계속되는 그리고 남북경협주도 꽤 자주 돼요. 남북경협주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싫으면은 뭐 저쪽 히토리 관료주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으면 지금 같은 박스권장에서는 매매가 용이합니다. 바닥에 갖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놈만 가지고 계속 그냥 그것만 공략하라면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이슈몰이를 했을 때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바로 저는 이 제약주의 흐름들이 바로 오늘의 흐름들을 예상을 해서 제약주들을 공략을 해라. 저점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침에서 화일약품하고 그다음에 명문제약이 확 올라갔어요. 아마 그동안에서 손실을 갖고 있다 오늘 아침에 13%, 14% 급등할 때에서 수익으로 돌았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공개방송, 아침에 방송 나올 때에서도 명문제약 팔아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팔았나 모르겠어요. 지금에서는 올라올 때 팔았다가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매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SK그룹주들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로 이슈로 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31조 중에 1조가 청약이 들어가고 나머지 30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그러면 뭘 살 거냐? 바로 그 30조를 가지고 SK바이오팜을 살라고 오늘 다들 째렸을 텐데 째려봤는데 오늘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30조가 지금 넝그러니 남아져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수는 어차피 간에 뭐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냥 박스권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그냥 보이죠?
변동이 없어요. 지수는 변동이 없고 오늘 제약주들이 움직여버리니까 다른 업종들, 뭐 IT라든지 이쪽이 재미가 없겠죠. 뭐 화장품도 재미가 없을 거고 뭐 전반적으로 다른 쪽은 재미가 없을 거고 이쪽만 움직여주는데 저는 오늘 기점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상했던 부분 뭐냐면 SK바이오팜이 상한가를 들어가면 나머지 3주주가 그걸 다 못 사고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저는 한 5천억 정도는 거래가 될 줄 알았는데 5천억도 거래가 안 됐어요. 굉장히 작은 금액만 거래가 됐고 나머지 3주주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제가 볼 때서는 물론 전 떠있는 종목을 싫어하긴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 자, 오늘 셀트리온 3% 정도 강세,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거의 5%대 강세죠. 4.7% 5%대 강세. 그리고 녹십자, 종근당 이쪽에 다 지금 플러스권형이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등. 지금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 제약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려면 대형주부터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가벼운 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돼지 독감에 대한 얘기가 있죠. 돼지 독감은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때 당시에서도 돼지 독감 이슈가 있기 때문에는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서는 뭐 돼지 열병에 대한 이슈도 동물 백신을 움직인 적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아침에서 뭐 치매 관련주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 신약에 관련된 그 치매 신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약. 그래서 오늘 크리스탈이 오늘 강하게 아침에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이제 신약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약에 관련주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대성 미생물이 지금 다시 강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그 돼지 독감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분명히 이게 저는 팬데믹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종플루, 그러니까 A형 신종플루인데 어디 변이가 되든 변이가 되지 않든 과거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어느 정도 유행이 됐었고 이번에서도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 오면요. 결국은 가을과 겨울에서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서는 왜 항상 왔던 거기 때문에 왔던 게 안 온다라는 건 사실은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들이 제약주들이 신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주들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뭐 녹십자, 유한양 이런 애들은 이제 타미플루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미플루 관련주들, 그래서 독감 관련주들 아니면은 항바이러스제 관련주들 이런 쪽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형주들이 이제부터 반등을 주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중소형주들도 이제서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오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제약주 위주로 일단 계속 대응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영화 명대사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하나만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드렸던 제약주의 흐름까지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표적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수익률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9개의 관역 중 몇 개의 관역이 넘어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9개 관역 중 3개가 넘어갔습니다. 특히 명문제약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4.2% 수익률 기록하면서 세 번째 관역을 넘어뜨린 모습입니다. 자, 수익률 이벤트 벌써 두 번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입니다. 이곳으로 매일매일 이벤트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집계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9분께 유료 회원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표적 종목도 한번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리들 제약과 텔콘 RF제약이 말씀을 드렸었죠. 또 18.4%, 7.7% 낮고 명문제약도 4.2%로 안정적으로 수익률 넘겨주면서 현재 편입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렸던 대한유팜 같은 경우 2.2% 아쉽네요. 3%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제약주 중에서도 무거운 친구가 나와줬네요. 한미약품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매매 전략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표육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일단 제가 머릿속에서 이제 제약주의 흐름들을 먼저 시나리오를 잡았던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제약주들을 좀 눌러놓을 건데 뭐 크게는 안 빠질 것 같고 눌러놨다가 코로나 이슈가 터지든 SK바이오팜 얘기가 나오게 되든 어쨌든 제약주를,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을 살라고 31조가 모였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탁 자금이 이게 말로만 떠들었던 게 아니고 정말로 청약에 31조가 몰렸으니까 뉴스가 엄청나게 막 빵빵 터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상을 해보면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럼 그것들을 살라고 할 텐데 이게 아무리 거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상한가를 가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래도 거래가 한 5천억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5천억 정도가 거래가 되고 나머지 이제 29조 5천억 정도의 향방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생각했는데 지금 SK바이오팜이 지금 저렇게 그냥 아침부터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거래가 뭐 아침에서는 지금 50만 주밖에 되질 않고 그러면은 이제 거래가 안 된 나머지 이제 그 자금은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제약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걸 예상을 저는 미리 하고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다시 이제 강세로 돌지 않을까라고 예상만 했는데 오늘 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천양봉 매수 기법으로 좀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걸 더불어서 일단 전일 어제 말씀드렸던 대한유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돼지 독감에 대한 이슈가 이게 새로운 질병이 아니고 과거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분명히 저는 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6월 2일서부터 지금 29일 동안 29일째 연속으로 폭우가 내려서 지금 현사댐 발음도 어려워요. 그게 지금 뭐 붕괴 우려가 있다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지금 물난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수해로 다 잠겼어요 지금. 29일째 내리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연속적으로 다 폭우가 계속 내릴 예정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수해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오폐수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물하고 다 섞여가지고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물이 이제 수해가 마르면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마르면 그걸 다 소독제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 땅덩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뭐 동물들도 이제 뭐 그 물 때문에 죽은 애들, 사체, 썩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장티푸스, 콜레라, 뭐 그다음에 수인성 질병뿐만 아니라 뭐 돼지 뭐 열병뿐만 아니라 뭐 돼지 독감. 뭐 등등등등 뭐 별의별 질병들이 창궐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모아져 있다가 죽지를 않고 올 가을과 겨울에서 이게 대유행을 할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하면 여러분 기사를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에서 중국 홍수 내지는 수해, 폭우 이렇게 검색해보면 6월 2일서부터 오늘도 지금 계속 폭우가 내리고 있다는 부분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가을과 겨울에서 굉장히 안 좋은 아마 이슈들이 될 텐데 그래서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아마 계속 움직일 거예요. 또 하나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제 오전에. 근데 제약 부분과 바이오 부분만 많이 상승이 돼 있고 2차 전지도 1.2%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지난달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번 달서부터는 0.03% 마이너스로 돌았고 자동차는 거의 뭐 30% 마이너스고 웬만한 산업들이 다 지금 뭐 섬유도 지금 박살나 있고 대부분 다 감소하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약하고 바이오 이쪽은 53%가 증가를 했어요. 수출이.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서 이제 뭐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인도하고 지금 브라질하고 지금 점점점 4만 명 넘었다. 뭐 확진자 뭐 1만 명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K방역, 그다음에 K 제약주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물량들이 많이 수출이 더욱더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텐데 이슈는 살아있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중국 때문에서라도 질병들은 올 가을과 겨울에 해서 왜냐면 질병들이 죽지를 않아요. 따뜻하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오히려 겨울에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동물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겨울쯤에서 질병들이 창궐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서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약주들의 그 수출이 이미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걔네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업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좋은 부분으로 지금 발표가 됐다라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이 실적들이 3분기, 4분기 내년에도 다 반영이 돼서 분명히 제약주들은 다시 주도주로 등극이 될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대한유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대한유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첼시스도 그 동물 백신 관련주요. 지금 강하게 떠 있죠. 대성미생물이 동물 백신 관련주인데 굉장히 강하죠. 대성미생물 지금 오늘 거래 실리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글백 같은 경우도 어제 강하게 움직였다가 죽질 않아요. 죽질 않고 다시 여기서 모양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8호라든지 중앙백신이라든지 얘네들은 또다시 움직이려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런데 대한유팜은 그동안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반납하고 바닥에서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욕심을 내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 지금 강하게 벌써 10%대 이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강한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저쪽에 떠 있기 때문에 대한유팜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지 라인이 돼서 크게 움직이면 얘도 뭐 10%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다시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600원 정도에서 제가 어디서 쫓아가지 말라 그랬죠.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 사라 그랬는데 어제 밀릴 때 300원까지 밀렸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600원 정도에서 가격을 샀다면 크게 지금 물리질 않고 오히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조금 더 욕심을 내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일단 뭐 13,000원, 14,000원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 바닥권역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잘 찌려보고 잘 건져서 수익을 이번 타이밍에서 좀 많이 내보는 그런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급등 명중했던 종목이 하나가 이제 두 개는 아니고 일단 하나가 먼저 있는데 먼저 명문제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아침에서 쭉 올라올 때 수익이 났을 때 팔았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면 아침에 제가 이거 분명히 문자로 날렸던 부분이거든요. 아침에 올라올 때 팔아라. 절반 이상 팔고 다른 제약주를 사든가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아침에 못 팔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밀렸다가 다시 얘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시도를 할 겁니다.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죽지는 않을 거고 여기 지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올려칠 겁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지금 화이자 제약이 어제 미국 시장에 올라간 이유가 화이자 제약에 대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움직인 건데 화이자 제약 관련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뭐 화일약품, 그다음에 뭐 명문제약 이런 건데 항상 급등할 때 쫓아가면 이런 식으로 되고 바닥에 있다가 모았다가 이렇게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아줬고 다시 내려가면 다시 사고 이런 지금은 박스권 매매가 유리하니까 만약 못 팔았다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싸게 사고 왜? 제약주는 안 죽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올해 겨울도 계속 움직일 거고요. 내년에도 움직일 거고 내후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약주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렸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만 수익이 났을 때는 팔아줬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고 또 팔아줬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면 지금은 그렇게 크게 제약주에서 물릴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주성엔지니어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성엔지니어링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 플렉서블 관련주 뭐 강세에 따른 뭐 움직임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슈는 딱히는 없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수급이 기관에서 36만 주 사모펀드에서 17만 주.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이라는 부분인데 그동안에서 이게 바닥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쭉 바닥에 있다가 어제서야 드디어 이제 거래가 시작되면서 추세 전환을 이룬 겁니다. 추세 전환이 건 뭐냐면 그동안 이제 하락을 벗겨서 이제 상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지금 어제 고점까지가 23.5% 정도 수익인데 어느 정도는 팔았어야 돼요. 한 절반 정도 이상 팔았어야 되고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추세 전환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이제 벗겨서 위쪽으로 8,000원 또 조정받고 또 이제 10,000원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오늘 기틀을 잡았다는 거니까 요거는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탈피하는 추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장대양봉에 의미 있는 기관들의 36만 주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차후에 기관들이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36만 주에서 뭐 10만 주, 20만 주 던지면 그러면 이거 다시 빠지겠구나 생각하면 되지만 쟤네들이 팔지 않고 조정받을 때 오히려 또 다시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여기 8,000원 라인을 또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팔고 사고 하는 거 좋지만 나머지 조금 남겨놓은 부분들은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서 8,000원 이상까지도 끌고 가셔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보면 주성엔지니어링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명문제약도 마찬가지죠. 흔들렸던 고점이 아니고 쭉 빠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건드리게 되면 흔들릴지언정 크게 물리지 않고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선에서는 시간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1년, 2년, 3년 물려가면서 혹은 8년, 10년 물려있는 분들은 왜 그렇게 물리느냐? 당연히 수익이 안 났으니까 물렸겠죠. 왜 수익이 안 났느냐? 정말 최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2008년도 최고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좀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 60만 원, 50만 원에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거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의 급등인 상태에서 건들게 됐을 때는 그런 일이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SK바이오팜도 지금은 핫하고 이슈가 그렇게 세지만 지금에서부터 쫓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제약주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물리면 누구 좋으라고요? 그거 자사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 자사 공모 그 회사 사람들은 이미 그냥 공짜로 종목을 많이 받았어요. 일반 사원 같은 경우가 약 6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요.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반 사원이 거기 이제 영구직 대략 230명 정도가 되는데 한 6억 정도를 받았다고. 그리고 지금 오늘 130% 올라갔으니까 대략 한 13억, 14억 정도를 지금 올라간 거 대비 지금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팀장급이 어제까지 공모 49,000원 기준으로 대략 그 12억 정도를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정도면 26억, 27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보다도 기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좀 논란 중에 있는데 기관들도 우선 배정을 받아야 될 뭔가 그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공정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개인들은 거의 사지 않았는데 그냥 이슈몰이 때문에 이제 공략을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폭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쪽을 사는 것보다는 자 이런 거 사세요. 차라리 오늘의 표역 종목인 자 한미약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제약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미약품 최근에서 계속 뭐 기술 수출 얘기 많이 뭐 탈락되고 막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미약품 하면 브랜드 순위에 그래도 평판이 그래도 있는 회사죠.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모르시는 분들 없으니까. 그리고 시중에 보면 여러분들 약 파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짓 약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어쨌든 약을 팔아요. 타미플로도 있고 그래서 한미플로도 있고 그래서 올 겨울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독감 바이러스들이 또 창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실적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제약주에 대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약주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까지 많이 빠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많이 빠져있는 이런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정도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인터넷 검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일 정도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뇌전증을 가지고 같이 협약을 해서 SK바이오팜에서 받아다가 한미약품이 팝니다. 이런 협약을 맺은 게 있고요. 그리고 뇌전증이 뭐냐면 그게 간질. 그 뇌 쪽에 있는 질병 간질을 얘기하는 거에서 뇌전증과 간질을 같이 가로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뇌전증하고 간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간질 치료제로 한미약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바이오팜이 지금 이슈몰이 때문에 저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130%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 보게 되면 별거 없어요. 그냥 뇌전증 치료제, 그다음에 무슨 뭐 집중력 치료제, 그다음에 뭐 수면 장애 뭐 이런 치료제. 뭐 수명장애 제가 볼 때는 커피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움직여주는 이슈는 바로 뇌전증 치료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슈가 있다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내년에서 이제 항암제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신약을 도전한다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한미약품도 분명히 항암제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 거기에다가 타미플루라든지 뇌전증이라든지 간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SK바이오팜만 움직인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그 뇌전증 치료에 대한 이슈가 몰이가 된다라 그러면 관련된 한미약품도 분명히 한 번 정도 이슈 몰이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일 때가 조만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게 아니라면 올 겨울에 한미플루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그 돼지 콜레라 아니면 뭐 돼지 뭐 열병은 아니고 돼지 독감 이거에 따른 이제 신종플루 A에 대한 타미플루 관련 움직이
보이게 되면 한미약품도 올 겨울 정도 내에서는 지금 가격이 싼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오늘 아침에서 이렇게 오늘 강할 거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오늘 그래도 한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매수 가격은 내가 24만 5천 원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공략하지 마시고요. 밀리게 되면 23만 한 6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로 내려오면 거기서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게 되면 오후장까지도 살살살 밀려서 24만 6천 원을 밀리게 되면 거기서는 공략을 해도 안전한 대형주 한미약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약주가 오늘 강할 줄 모르고 위원님께서 매수가를 가져오셨는데 수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종목 지금 바로 진단 가능합니다. 많은 접수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현재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상담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는 전화 연결입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제가 명문제약을 전번에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서 사가지고 아침에 또 팔아가지고 다시 또 샀거든요. 아, 다시 사셨어요? 좀 이따 사야 되는데. 그렇죠. 좀 이따 사야 되는데. 그래도 한 4% 수익 남기고 팔았어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또 전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유, 네, 축하드려요, 일단은.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다시 사신 자리가 얼마인가요? 6,140원에 샀거든요. 아, 6,000배에서 조금 일찍 사셨네, 그러면. 예, 아니 다시 또 올라갈 줄 알고. 아, 그렇죠. 다시는 올라갈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예요. 15%?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침에 잘 파셨고요. 잘 파셨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치매 치료제 이슈도 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화이자 제약하고의 그 관련주로 검색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일약품과 명문제약이 아침부터 좀 강했는데 지금 보면 6,500원에 지금 저항 라인 지금 걸려가지고 거래도 지금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물량 소화를 좀 받는 건데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6,500원 라인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6,500원까지 기다리지는 말고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또 한번 팔고 있다가 그러니까 거래가 좀 실리면 그냥 가져가면 예를 들어 주성엔지니어링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이거 최근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거래량 200만 주였거든요. 근데 200만 주가 여기인데 200만 주가 요쪽인데 200만 주를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 어제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명문제약도 거래가 한 여기가 아마 200만 주 정도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때 거래량 그러니까 6월 9일 날 거래량 정도가 실리면 그러면 팔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9일 날의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네. 그러면은 한 대략 한 200만 주 정도. 그래서 100만 주에서 이건 LNF고 자, 주성엔지니어링 명문제약 6월 9일 날에 1,500만 주네요. 200만 주 아니고 한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 정도가 실려야 돼, 무조건. 네, 그 정도 실리면은 팔지 말고 가져가시고 돼. 그렇게 안 실리고 지금처럼 그냥 요 정도의 거래량만 왔다 갔다 거리면 그때서는 수익 날 때 팔았다가 지금 제약주들을 공략할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차라리 어제 얘기드렸던 대한유팜 있죠.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차라리. 아, 그러면은 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올라갈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명문제약가 한번 수익을 줬다가 밀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물렸죠. 지금 이슈몰이 때 뉴스 때문에 개인들이 샀을 거란 말이에요. 화이자 제약 관련주로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그 개인들이 물린 물량들이 빠져나올 때까지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흔들 수 있어요. 안 가거나. 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손실을 팔 필요는 없고 조만간에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팔아다가 차라리 대한유팜 쪽으로 들어가세요. 아. 아셨죠?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화를 주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대표님 모나리자는 갖고 전번에 상담했는데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어떤 거요?
모나리자 좀 기억이 없는데 전번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담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그냥 볼 때는 갖고 모나리자를 이거를 대한유팜 쪽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모나리자 지금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러니까 상담 뒤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나리자는 언젠가 한번 무지겠지만 그 언젠가가 너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슈가 되는 쪽으로 고치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교체할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있다면 교체할 생각이 있다면 대한유팜으로 가시고 교체할 생각이 없다. 그럼 이걸 계속 가져가면서 계속 물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손절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손절을 할 생각이 있으면 대한유팜으로 가시면 되고 손절할 생각이 없으면 요거 5,000원까지 빠져도 나는 괜찮아 하고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놔두면 올라가긴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애매해서 그래요. 대한유팜은 갈 것 같은데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예, 감사드려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방송국 SK증권이요. 아유, SK증권 오늘 1092원에 샀는데 멘토님이 네. 1130원에 손절하는데 그 이하에 모르고 사버렸네요. 아유, 이거 거기 이거 깨지면은 손절할까요? 손절해야 돼 무조건. 5%만 샀거든요. 아, 그래도 뭐 많이는 안 사셨네. 네네, 많이 안 샀어요. 아니, 초보자들은 제가 뭐 사라 그랬어요. 초보자들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하는 종목 사라 그랬죠. 그렇죠? 네, 실수했어요. 예,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SK증권만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고 SK케미칼서부터 해서 이쪽에 다 빠집니다. 네, 맞아요. 예,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SK증권도 그렇고 SK케미칼도 그렇고 수급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샀어요. 네네. SK증권 수급을 보면은 지금 금융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보이죠, 이렇게. 네, 맞아요. 엄청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요거는 지금 5%밖에 사지 않았다면 오늘 종가 부분에서 종가 매수로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추가로요? 네네. 네, 많이 욕심내지 말고 왜냐면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내일 추가 매수할 거 남겨놓고 네네. 왜냐면은 이건 지금 수급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박살나게 되면 손실 보는 건 외국인들하고 기관 애들이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근데 네네. 걔네들은 그렇게 지는 게임 안 하거든요. 예예.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오늘 종가 부분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종가 부분에서 추가 매수하고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내일 추가 매수 또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놓으면 1,100원까지는 갈 거예요 아마. 1,100원이요? 예, 넘어갈 수도 네네네. 있고. 예예. 예, 그러니까 이거 다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중공업네. 삼성중공업. 자, 그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670원에 40%. 40%. 어유 많이 사셨네. 그거 네. 위에서 사가지고 계속 사가지고는 단가 낮춰놨는 게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카타르 이슈 때문에 움직였잖아요. 네네. 근데 카타르 이 친구들이 이거를 우리나라에 그걸 사준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진단 키트를 보내주니까 고마워서 사준 거란 말이에요. 기사 보셨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의 그 BDI가 그 운인 지수라 그러는데 BDI 운인 지수가 앞으로 뭐 좋아질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무역이 좋아질 거라든지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걔네들이 산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 같지만 그냥 진단 키트 보내주니까 고마워서 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 배를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응, 그래서 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정말로 좋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경제가 정말로 좋아져가지고 세계의 물동량들이 많아져서 LNG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에너지들이 많이 쓰여져서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기사를 이렇게 잘 찾아보면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걸 생각해서 카타르 애들이 산 게 아니고 그냥 산 거예요. 진단키트 보내주고 고마워서. 네? 저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고 기대감은 있어요. 기대감은 있어. 기대감은 있는데 이미 삼성중공업은 기대감을 다 반영해서 이때 급등을 했던 거고 지금은 그 기대감이 이제 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위치에서는 더 이상 좋은 얘기가 나오기는 당장은 쉽지가 않아서 아마 박스권 내지는 계속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면서 저점은 한 5,000원 정도 그리고 고점은 한 6,500원 정도
그 라인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빠르지도 않고 계속 그냥 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질질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과거에 삼성중공업이 아주 특기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될 거란 얘기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계속 질질질질질 1년 동안 이랬죠.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안 나와요. 이미 벌써 고점에서 이게 많이 빠지는 흐름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안 나오지만 재미없는 흐름들이 아마 계속 이런 식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러면 5천 원대 내려가면은 재매수를 더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재매수를 해도요. 재매수를 네. 해도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거나 코로나가 네.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 모를까. 그런 얘기가 없이는 오히려 이게 여기도 보면 이때도 바닥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35,000원짜리인데 10,000원으로 빠졌으면 엄청나게 바닥인데 10,000원에서 또 지금 7,000원까지도 30%가 빠지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다시 이 흐름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놔둔 상태에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6,600원이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올라오기를 좀 기다렸다.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지금은 주도주가 제약주 섹터랑 2차 전지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서 다시 봐야 돼요. 지금은 기관들이 물량들을 많이 샀고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의 힘을 올 연말까지는 줄 텐데 내년에서 지금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2차 전지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판매가 워낙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도 지금 슬슬 지금 하향 곡선을 지금 타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머니에 돈이 없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먼저 먹는 것들도 많이 줄이죠. 외식을 줄이고 옷을 많이 줄이고, 그렇죠? 살 거 안 사고, 그리고 핸드폰도 2년마다 바꿀 거 3년마다 바꾸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안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로. 근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제일 양호하고 괜찮은 편이고, 지금 뭐 다른 나라들, 특히 지금 중국은 지금 제가 볼 때 이번에 홍수 닿으면서 지금 뭐 아비규환 될 것 같고, 지금 뭐 브라질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세가 너무나 심해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에서는 제가 볼 때에서는 이슈가 되면서 실적이 좋은 애들은 제약주예요. IT주들은 올해까지는 기대감이 좋은데, 기대감이 좋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내년에서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년 뚜껑 열어봤더니 핸드폰도 안 팔려, 자동차도 안 팔려, 반도체도 안 팔려. 그럼 걔네들은 어닝 쇼크로 박살이 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2차 전지주들 반도체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기대감 때문에 괜찮은데 내년 2021년에서 이제 발표되는 부분들을 보고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랑 자동차랑 반도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제약주는 괜찮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삼성중공업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6,500원 반등 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제약주로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해되셨죠? 예, 예. 그리고 게임빌 어제 놔두라 그래가 놔뒀는데 게임빌 올라가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유만 하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황 점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 또 다시 상담 이어집니다. 네,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상담 진행 중입니다. 내 종목도 좀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1611-1612번 두 개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도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께서 오늘 드렸던 표적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미약품이었죠. 지금 현재 강세 띄고 있습니다. 1.64% 상승하면서 24만 8,500원 라인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강세를 띌 줄 모르고 위원님께서 매수가를 수정해 주셨습니다. 24만 6천 원 정도로 내려오면 싸게 공략을 해보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공략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표적 종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약주들의 흐름까지 봐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SK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각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들 SK만 들어갔다 하면 힘차게 올랐던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힘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위원님께 바로 시장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자, 지금 뭐 SK그룹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다른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빠졌던 화장품들이 지금 다시 강세를 줍니다. 제가 안 그래도요, 어제 공개방송과 어제 이제 그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빠졌던 종목들을 이슈가 되는 종목들, 어제도 아마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제가 딱 요 표현을 썼죠.
그 기대감이 뭐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기대감이 조금 빠졌지만 그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에 쫓아갔던 사람들이 안 좋은 거지 눌릴 때에서 또다시 화장품들을 공략하면은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뭐 그냥 보통 강한 게 아니고 오늘 15% 이상이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네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요. 자, 일단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 한국 화장품. 어제 흔들렸다 오늘 또다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어제처럼 흔들릴 때에서 그 종목들을 샀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쫓아가면 또 재미가 없어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지금 오늘 종목들 빠지게 되면 아까 이제 SK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빠져야 되는데 SK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빠져 있는데 이거는 단타가 가능합니다. 근데 선수들 아니고 초보자들은 하지 마세요. 초보자들은 안전하게 실적되고 앞으로도 실적이 보장되어 있고 이슈몰이가 계속되는 제약주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을 차라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대지열병 관련주도 여전히 강하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화장품들은 지금에서 쫓아가는 건 늦었어요. 흔들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어제에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몰이를 되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이슈몰이가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뭐가 움직이냐면 그 히토리 관련주들 미중 무역 갈등 이제 심심치 않게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이죠. 흔들릴 때 히토리 관련주 하면 되는데 아직 덜 빠졌어요.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부터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좀 덜 빠졌어요.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쭉 빠지면 그런 애들을 바닥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화장품들은 지금 움직였으니까 안 되고 뭐가 있었죠? 남북경협주들. 남북경협주들 어제도 뭐 경농이 뭐 잠깐 움직였었는데 올라갈 때 쫓아가면 보세요. 바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많이 빠지면 그래서 뭐 남북경협주도 뭐 대아티아이도 있을 거고 뭐 경농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등 남북경협주들도 하겠다면 흔들릴 때 좀 싸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약주들도 빠졌다가 오늘에서 움직이듯이 빠졌을 때에서 싸게 저점에서 싸게 공략해야지 지금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지금 화장품들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제약주들이 또 강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SK 그룹주들이 폭락을 하니까 지수가 지금 묶여져 있는 거예요. 급등도 안 나오고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SK 그룹주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SK그룹주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이 빠져주면서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SK그룹주에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하면서 다른 애들이 올라가 버린 거니까. 특히 화장품들이 오늘 좀 강한데, 화장품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제약주들이 좀 강하고, 근데 이 흐름들에 대한 이런 박스권 장세의 흐름들은 계속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될 거라고 이미 얘기했고,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으로 움직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후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법은 다 얘기했어요. 흔들릴 때 싸게 공략을 해라. 근데 2차 전지를 하면 좋은데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떠 있어요. 너무 많이 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LNF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LNF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사 이거를. 조정받을 때 이쯤에서 여기서 좀 싸게 사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길목 지키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면 지금은 굉장히 체감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절대 쫓아가지 마셔라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로보티즈요. 로보티즈? 예, 예. 네, 로보티즈.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250원에 20%요. 13,200원에 비중은 20%? 250원에. 13,250원에 비중은 20%. 예. 자, 일단 로봇 관련주 쪽인데 최근에 로봇 관련돼에 대한 이슈가 지금 사라졌죠. 그렇죠? 예, 예. 로봇 관련주의 이슈랑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 이슈가 같이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뭐 작년만 하더라도 뭐 인공지능 키우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뭐 기억이 나는 게 삼성에서 이제 볼리아 해가지고 무슨 케이스공 같이 생긴 게 막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막 그런 것도 막 시연도 하고 그래서 이슈가 좀 됐었던 게 있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 이후에서 사실 그런 이슈들이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지금 반도체 지수도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도 지금 점점 줄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고 한 건 맞는데, 지금 흐름들이 이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3분기, 4분기 가면서 앞으로 나와주질 않으면,
흔들림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게 맞으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거래가 마르면서 빠졌으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차트가. 60일선을 찍고 이중바닥형의 모양을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거거든요. 그럼 반등을 주게 되면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그 정도 올라올 거예요. 예. 네, 거기 올라올 때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거래가 반드시 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 없이 움직이면 팔아야 돼요. 아셨죠? 네, 거래 없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이 저항 부분에서 이 기관들이 팔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가져가시고 13,0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손절가는 손절 가격은 잡게 되면은 지금 11,400원 정도가 되는데 예. 일단 11,400원이 깨지면 그때도 다시 연락을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에 지금 SK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오늘 음봉이니까 이제 빠져야죠. 당연히 빠져야죠.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빠지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29만 3천 원이고 비중이 10%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식은 저점에서 싸게 사야 된다. 특히 좋은 종목은 더더욱. 자, 여기가 싼 자리고요. 여기가 싼 자리고 여기도 애매하지만 그냥 여기도 그냥저냥 살 수 있는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24만 원짜리, 23만 원, 24만 원짜리, 그다음에 18만 원짜리, 그다음에 여기 10만 원짜리. 여기서 샀었어야지만 편안하게 이거를 보유를 한 상태 지금 빠지네. 일단 차익 실현해야지. 팔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지. 이게 되는 건데 하필이면 주식을 고점에 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 한다고 그러죠. 고점에 사게 되면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자마자 안 움직이면 선수들은 만약에 공략을 했으면 28만 원짜리가 깨졌을 때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손절을 좀 놓쳤습니다. 아침에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아침에 이미 벌써 이거는 손절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손절이 늦었기 때문에 밀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밀리게 되면 일단은 25만 원까지는 밀릴 거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25만 원과 22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일단은 요렇게 지지라인 그리면 요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는 일단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 25만 원 부근 여기에 지지라인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 일단 치매 관련주 쪽 면역 항암제 자, 제약주들인데 이것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는 아직은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는 않네요. 자, 일단 매수 가격을 보니까 28,000원에 비중은 10%. 일단은 이전에서 잘 사셔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지금 눌림목을 조정을 좀 버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도면 버텨도 됩니다. 일단 21선 지지에 있으니까 일단 양봉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더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25,000원 부근에서 21,000원 정도 밀리게 되면 여기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여기도 뭐 쉽게 깨지는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지지하고 돌리는지 한 번 더 빠지고 돌리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28,000원대에서 딱 어중간하게 중간에 사갖고 수익이 참 잘 났다가 밀려가지고 속상하실 텐데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일단 보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텔콘 RF 제약입니다. 자, 텔콘 RF 제약 어제도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움직일 것 같으면 안 움직이고 움직일 것 같으면서 안 움직이고 그리고 빠지지도 않아요. 이건 보유하셔도 됩니다. 뭐 언젠가 한번 움직이겠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횡보하면 한 번씩은 움직여주는데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이때가 거래가 실린 게 6월 18일 날 정도에 거래가 실려야 되거든요. 저거의 절반 정도는 실려야 돼요. 그러면 6월 18일 날이 120만이 아니고 1억 2,300만 주네요. 그렇죠? 1억만 주가 실려야 돼. 이거 뭐 SK증권이죠? 잠깐만요. 자, 텔콘 RF 제약. 텔콘 RF 6월 18일이면 2천만 주. 자, 2천만 주 정도니까 최소한 1,000만 주 이상은 실려야 됩니다. 최소한 1,000만 주 이상은 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SK증권, 텔콘 RF 제약은 1,00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게 되면 그때선 한번 크게 움직일 종목이고 그전에서는 어제와 같이 계속 물량 테스트만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그래서 보유되시고 5,430원이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인데요. 자, 대웅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이거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14만 3천 원에 공략했으면은 이건 제가 드렸던 가격대는 아니네. 먼저 위에서 이제 사셨던 것 같은데 저점이 깨졌을 때에선 손절을 한번 했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밑에 다시 사는 게 이게 매매입니다. 그냥 들고 있는 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14만 3천 원이든 14만 원이든 13만 6천 원이든 어쨌든 여기에서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만 샀어. 9천만 원 현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손절을 안 해도 돼요. 뭐하러 손절합니까? 밑에 밀리면 11만 원에서 사고 10만 원에서 사고 뭐 아니면 뭐 9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10만 원 정도 밀리면 여기서 더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 샀으면 밑에서 3천만 원 사고 여기서 5천만 원 사면은 단가가 확 줄어들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여기다 다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손절이 이미 감행이 돼서 들어갔었어야 돼. 왜?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버텨요, 이거를? 14만 3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빠지면 손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손실이 20%가 됩니다. 이거는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종목은요, 매매로 들어갔을 때에서 5% 이상 깨지면 일단 손절이 원칙입니다. 10%까지가 그나마 수익 매매로는 버틸까 말까는 자리예요. 10%가 넘지 않은 선에서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규칙은. 그래서 빨리 단타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5% 내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요.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겠다. 수익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면 10%에서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지 물린다고 그냥 냅둬버리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다 하락장 만나게 되면 그게 결국 마이너스 30%, 50% 되는 게 일이 나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늦었으니까 현금 여력이 많은 상태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만간에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고 현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11만 원까지 눌리는 거를 못 찾는다. 그럼 지금이라도 잘라야 됩니다. 근데 버틸 수 있다면 그냥 갖고 있으셔도 상관은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출렁출렁거리면서 왔다 갔다가 심해요. 어제도 제가 화장품주들 차라리 저렇게 조정을 받으면 게임주들 조정을 받으면 저런 거를 공략하는 게 좋다라 그랬는데 하루 만에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테마주들이 급등하면 물리고 빠지면 매수가 되면 수익이 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재밌는 장인데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지금 제약주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제약주가 또 다시 궁금하거나 중국 소비재주들 제가 4월달, 5월달부터 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섹터들인데 이쪽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공개방송 때 마구마구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숨가쁘게 위원님께서 종목 상담까지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시장이 시소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추가적으로 궁금하다시는 분들 위원님께서 잠시 뒤에 무료 온라인에서 방송 또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수익률 인증 이벤트 샵 0082번으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